자, 부가가치세 24점짜리 문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네, 이 부분은 메인 매출점표 입력 문제죠. 마지막 7번 빼고는. 그러면 메인 매출점표 입력을 열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자,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항상 전자세금 나는 공란으로 가자.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거래명세서 들어오셔서 우리 거래일자는 며칠? 4월 17일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공급자이고 공급받는 자 거래처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식회사 찬협상사라는 거래처를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복수거래이겠네요. 자료 설명, 찬협상사의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에 써있다. 분계는 매우 쉬워지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분계는 외상 넣으시고 끝내시면 되는 문제. 자, 1번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두 번째, 전자세금과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그리고 결제와 관련된 부분,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고정 멘트죠. 그러면 회계 처리 날짜 4월 17일입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점표에 가셔서 4월 17일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를 넣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거래이고 세금 계산서 발행이니까 매출의 10일 과세. 자, 품명란에서 F7번을 누르시거나 또는 복수거래 아이콘 클릭. 오타 내지 말고 그대로 타이핑. 그러면 패션 마스크라고 되어 있고요. 수량은 현재 120. 우리 단가는 5,800원. 자, 공급가액과 부가세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면 마스크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면 마스크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수량은 120. 그리고 단가는 5,000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에 6만 원. 자, 입력 모두 다 끝나셨으면 우리는 확인을 누르시거나 탭키를 누르시면 상단으로 올라오죠. 복수는 항상 복수라고 넣는 거 기억해 복수라고 나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거래처의 코드는 뭐로 넣어주시면 돼요? 찬협상사. 네, 찬협이라고 넣어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난 공란, 분계는 외상. 그럼 여러분 하단에 우리 더 이상 처리할 거 없죠, 여러분. 그래서 외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어디 가시면 돼요,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갑니다. 자, 이 자리 들어오셔서 우리는 날짜는 우리가 입력한 거래 일자 4월 17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입력 안 해도 되니까 끝까지 엔터해서 내려오실 것. 자, 처리 상태 미전송으로 나오죠? 데이터 반드시 체크하시고 상단에 전자 발행을 클릭.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할 화면이 나올 것이고 발행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발행이 끝나지면 확인 버튼 다시 누르라고 나오죠? 네, 확인 다시 눌러줍니다. 반드시 시험은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클릭해서 전송까지 끝내셔라. 자, 빌 36523, 24에 대한 가상 화면 나오면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 리스트 쪽에서 매출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미전송 상태인 거 조회될 거고요. 저희 발행 버튼 눌러서 완료됐다고 하면 확인을 클릭. 그럼 전송 성공으로 글씨가 바뀌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난 거죠. 그러면 상단에 X 버튼, 오른쪽 상단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고 글씨 바뀌는 거 확인하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조회하시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오셔서 전자세금난 공란인데 상단에 조회 버튼 누르면 전자발행으로 글씨가 바뀐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점은 4점입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외상으로 내면 실질적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기계적으로 버튼만 계속 눌러서 가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가끔 현금 받았다 또는 미리 받은 계약금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부분이 나오면 이 분계를 혼합으로 고치셔서 하단의 내용을 정리하실 것. 그리고 통장 얘기가 나면 꼭 은행으로 고치는 거 실수하지 마실 것.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출 거래입니다. 자, 매출이면 우리 과세의 유형은 매출에 있는 유형의 선택. 자,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럼 벌써 여러분 유형은 끝났죠. 10일 과세. 자, 그리고 우리 거래처는 누구이다?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명성자동차이네요. 그리고 거래일자는 5월 7일 작성일자가 거래한 날짜. 자, 자료 설명에 내려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자, 매각 전의 자산 내역은 차량 운반구 승용차이고 기초가액은 2천만 원이며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만 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각 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단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매각 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 것. 이게 세무급수에 가면 이제 매각일까지 감가상각비 고려하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양도일자 넣는 거 제가 설명드린 적 있었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 그거 넣는 문제가 TAT 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전사는 계속 이벤트만 달고 나와요. 그리고 고정자산 메뉴를 전산 시험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TAT는 TAT 급수에 올라가면 이제 회계하고 지금 현재 FAT랑 달라지는 게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처분하는 시점까지 선상각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랑 양도일자 입력해서 마무리 짓는 문제가 추가가 돼요. 그게 FAT와 TAT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고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거 고정자산에 가셔도 금액 따와야 되잖아요. 안 따와도 된다는 거죠. 자,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5월 7일입니다. 일자에 가셔서 달을 5월로 바꿔주시고요. 7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에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우리는 10일 과세입니다. 품명은 승용차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공급가액은 1,500만 원의 부가세 별도입니다. 자, 거래처는 명성자동차에 팔았다고 했으니까요. 명성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은 전자입력 1번. 분계는 뭐로 간다? 혼합. 자, 3번 혼합 가시고요. 자, 대변에 뭐라고 입력을 하시면 된다. 여러분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두시면 되죠. 근데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여기 상품 매출 바꿔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상품 매출을 차량 운반구 208번으로 변경. 그리고 요 금액은 1,500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이 기초가액이 어디서 따온 거로 보여요, 여러분? 취득 원가라는 의미겠죠. 근데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프로그램을 열면 뭐라고 써있다? 취득 원가라는 부분을 기초가액이라는 자리에 입력했었잖아요. 네, 그거 그대로 따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기초가액이라고 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 1,500만 원을 취득 원가로 무엇한다? 수정, 입력한다. 이게 1번이죠. 자, 그리고 곧바로 어디 가셔라? 차변. 자, 차변으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 뭐 넣으셔라? 이 자동차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 자,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8번 차량 운반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플러스 1인 209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 500만 원으로 수정. 자, 이게 두 번째 할 일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뭐 하시라고 했었어요? 돈 받는 얘기 하시라고 했죠. 자, 돈은 무엇으로 받았는지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내용을 봤더니 우리 세 번째 매각 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나 5월 7일 날 팔았는데. 그러면 우린 현재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여기 외상에 써 있는 부분이죠. 자, 돈 못 받았고요. 이 부분 상거래가 아니니까 반드시 계정 과목 뭐로 쓴다? 미수금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미수금.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미수금은 1,650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돈 받은 걸 그 다음 순서로 씁니다. 120번에 있는 미수금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1,650만 원을 입력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랬더니 아주 특이하네요, 여러분. 창에 그냥 닫혀버렸어요. 자, 왜 그런지 봤더니요. 기초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를 보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 그러면 우리는 기초가액인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장부금액이라고 하는 또는 장부가액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나는 얼마 주고 팔았다? 1,500. 그런데 장부가액 얼마이다? 1,500.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 이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저희 이게 금액을 제가 잠깐 바꿔드려 볼게요. 이거 이제 높아심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제가
1,500에 150으로 판 게 아니고요. 1,00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럼 부가세 포함하시게 되면 뭐가 될 것이다? 1,100만 원이라고 입력하시겠죠. 그럼 이렇게 넣고 나면 이렇게 차액이 뜨죠. 이게 세무사랑은 여기에 차액이 뜨고 요 아래쪽에도 떴거든요. 스마트에이는 여기만 떠요. 그러면 여기 뜬 차액을 보시고 이 자리가 음수이면 무엇이다? 손실. 양수이면 무엇이다? 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리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셔라. 다만 저희는 지금 무슨 부분? 사실 그렇게 볼 일이 없었던 거죠. 후루룩 다쳤다는 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장부가액 1,500이고 1,500만 원 받고 팔았어요. 부가세는 어차피 받아서 갖고 있다가 낼 돈이니까 내 이익엔 영향을 주는 돈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금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기 때문에 처분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고쳐놓을게요. 1,650만 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매각은 항상 순서대로 가라. 그래서 대변 먼저 정리하고 차변에 와서 감가상각 누계액 쓰시고 돈 받은 거 쓰시고 그리고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해서 이익과 손실 정리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세 번째 문제. 자, 매출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유형은 매출 쪽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계산서입니다. 그럼 답은 벌써 나왔죠, 여러분? 매출의 계산서는 몇 번이다? 13번 면세. 자, 그리고 매출이니까 거래처는 주식회사 나영약국이 우리 거래처. 자, 그리고 작성일자는 5월 20일 넣어주시면 되고 자료 설명. 자, 의료잡지인 월간 장수시대 면세 상품이고요. 자, 그래서 장수시대라고 하는 의료 잡지를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음 본거래하나요?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한대요.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고요.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달라고 합니다. 뭐 특이한 거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AT는 유형 번호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면세를 빼고 못 내는 거죠. 자, 달은 5월 20일이니까요. 일자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유형은 13 면세로 갑니다. 품명은 월간, 장수, 시대라고 써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 글씨가 너무 길다. 그러면 그냥 무엇 하셔라? 간단하게 쓰고 가셔라. 어차피 시험은 채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수량은 30, 이것도 단가 2만 원. 채점 안 한다고 했죠? 60만 원 직접 치셔도 된다는 거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면 돼요? 나영약국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전자였으니까 반드시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무엇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상품을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지금 이 문구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죠, 여러분? 그죠?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우리는 요 요건 그대로 가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외상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계난에 가셔서 2번 외상 처리하시고 그럼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나영약국 나온 거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는 항상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보시고 대금 결제 얘기가 없으면 이렇게 세금 계산서 쪽들은 또는 계산서 쪽들은 여기 내용 합계 금액 쪽에 있는 결제 내역을 보시고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매입 거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매입이니까 우리 유형은 매입 쪽에서 선택. 자,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럼 매입은 50일 과세 내지는 54 불공 중에 하나를 쓰겠네요. 자, 작성일자는 5월 26일이고요. 그리고 내가 사가지고 온 입장이니까 우리의 거래처는 공급자 쪽에 있는 게 거래처 서울컴퓨터. 자, 자료 설명 대표이사 김사운 자녀가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아니 자기 집 아이들 컴퓨터는 자기 돈으로 사야죠. 또 회사 돈으로 샀고 우리 회사 이름으로 세금 계산서 받아왔으니 또 문제겠네요. 자, 대금은 전액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돈 안 주었으니까 계정 과목 뭐 처리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요 외상 미수금이라고 써 있는 요 금액은 미, 지, 급금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표이사 자녀가 사용할 노트북은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니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으니 우리는 54 불공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죠. 차변에 누굴 쓸 거냐? 여러분 대표이사한테 얼마요? 부가세 포함하여
우리는 얼마를 198만 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나갔으나 알 수 없는 돈이 되죠. 그래서 가지급금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이름은 누구이다? 김사훈. 그러면 반드시 가지급금에 김사훈이라는 대표이사를 꼭 넣어주실 것 됐을까요?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5월 26일 들어갈게요. 그리고 유형은 54 불공입니다. 자, 그리고 불공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몇 번? 2번. 저 지금 숫자 2번 누른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숫자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 자, 품명은 뭐라고 넣으시면 된다? 노트북.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 공급가액 바로 넣을게요. 180만 원. 그럼 부가세 18만 원 알아서 나올 것이고 거래처는 서울컴퓨터에서 샀습니다. 서울컴퓨터 선택하시고요. 전자세금은 전자입력. 자, 그리고 우리 분계는 제가 엔터가 너무 빨리 눌려졌나 봐요. 전자입력하시고 분계는 뭐로 간다? 혼합으로 갑니다. 자, 혼합. 그럼 하단에 차변의 상품을 우리 134번에 있는 가지급금으로 변경. 그런데 거래처가 서울컴퓨터가 아니라 누구로 바꿔주셔야 된다? 김사훈. 그럼 이 자리에서 김사훈을 검색하면 김사훈 바로 들어오죠, 여러분. 네,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내려오셔서 대변에 우리 253번 미지급금. 자, 이 거래처는 누구이다? 우리 서울컴퓨터. 근데 여러분 엔터하면 서울컴퓨터 알아서 거래처에 입력했던 거 자동으로 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 끝났죠? 근데 여러분 지금 AT 특이한 건 사업무관 지출 계속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지금 대표이사 문제 2번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기부 목적 샀던 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나왔네요. 특이한 건 비용업용 소형성적 문제가 없다는 게 특이하네요. 그냥 어느 쪽으로 신용카드로 기름 넣고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54 불공사역 그 내용은 없었네요. 네, 접대도 있었는데. 자, 5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매입 거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유형은 매입 쪽에 있는 거 선택. 신용카드 매출 전표네요. 근데 우린 벌써 정해져 있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57 카과라는 건 보이겠네요. 자료 설명. 본사 직원의 명함을 인쇄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자,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래요. 우리 명함을 인쇄했으니까 계정 과목 뭐로 가시면 될까요?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도 왜 이렇게 좋아하죠? 뭐 다 명함 인쇄는 아니었지만 명함 인쇄도 있었고 우리 회사에 쓰는 서식 인쇄도 있었고 책도 샀었고 근데 유난히 많이 내는 것 같은 느낌. 자, 그리고 우리 전표 처리해야 되죠, 여러분? 네, 전표 처리해야 되는 날짜는 며칠이냐? 거래 일시. 자, 거래 일시는 2021년도 5월 28일. 자, 그리고 이 명함은 어디서 제거했느냐? 친절 명함 주식회사. 그리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우리는 또 카드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카드사를 찾으라고 봤더니 위쪽엔 카드사가 안 보여, 여러분. 그런데 아래쪽에 매입사라는 쪽에 카드사가 있네요. 우리카드 전자서명 전표라는 부분. 자, 그리고 합계 금액 얼마이다? 부가세 포함 금액 11만 원. 그러면 우리 입력할 정보들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날짜는 며칠? 5월 28일로 수정. 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카드과세 57카과. 카드 회원에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우리는 우리 카드를 찾습니다. 99602. 자, 그리고 확인. 자, 품명에 가셔서는 명함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급가액란에서는 부가세 포함금액 11만 원을 넣어주면 10만 원에 만 원이 구분될 거고 우리 거래처는 누구이다? 친절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친절 명함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세금 당연히 관계없어요, 여러분. 카드니까. 분계는 뭐로 가자? 4번 카드. 자, 여러분. 차변에 우리 도서인쇄비 쓸 거예요. 그럼 대변에 뭐로 가야 돼요? 미지급금이겠죠. 네, 미지급금. 상거래 아닙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고요. 그리고 우리 카드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차변의 상품은 도서 인쇄비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800번에 있는 도서 인쇄비 826번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이렇게 마무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매입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또 저희는 유형은 매입 쪽에서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리고 거래한 날짜, 작성일자는 6월 19일. 그리고 나의 거래처는 매입이니까 공급자, 주식회사 튼튼마스크입니다. 자료 설명 1번. 상품을 매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자, 6월 15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모두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6월 15일에 미리 준 돈은 뭐로 처리해 놨을까요? 6월 15일에 계약금은 선급금이겠죠. 지급은 하였으나 미리 준 돈이다. 자, 모두 월말에 지급한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우리는 면마스크가 상품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의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평가 문제 매입매수자로 입력하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린 일단 어디 갔다 와야 된다? 6월 15일에 일반 전표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얼마 줬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반 전표에 같이 가시죠. 자, 전체 메뉴 가시고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6월 15일을 입력해서 선급금을 확인합니다. 자, 우리 차변의 선급금 얼마? 200만 원 미리 준 거 있었네요. 그러면 저희는 잊어버리면 안 되니 선급금에 200만 원을 기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뺀 나머지 금액은 뭐가 된다?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로 다시 들어오시고요. 날짜는 6월 19일. 그럼 달 바꿔야 되네요. 그래서 6월로 변경하시고 일자는 19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유형 자리 가셔서 여러분 우리 상품 사온 건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죠? 50일 과세입니다. 품명은 면 마스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량은 3,000개, 단가는 3,500원. 자, 공급가 1,050에 부가세 105만 원. 거래처는 튼튼 마스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세금은 전자입력 1번. 자,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이 동시에 등장해야 되니까 분계는 혼합. 자, 차변의 상품과 부가세 대급금은 수정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시고요. 대변을 선택합니다. 미리 준 선급금 131번 넣어주시고요. 금액 2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대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 251번. 금액은 차액란에 있는 금액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955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러면 우리 거래처 들어가면서 다 마무리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끝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입 거래 부분은 두 개가 나왔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이다. 그럼 하나는 공제받을 수 있는 50일 과세, 하나는 54 불공일 거예요. 불공을 두 개 내건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자, 마지막 7번 문제는 항상 일반 전표 문제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평가 문제 가서 봤더니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를 참고하여 3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는 어디에 가자?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납부 분기이면 납부에 세무서가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상계 정리니까. 그러면 어디 갔다 오셔라? 회사 등록에 가셔라. 그리고 현재 우리 회사의 세무서를 확인하셔라. 자, 우리 회사의 세무서는 무슨 부분? 사업장 세무서 서대문이네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서대문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거래처는 서대문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이제 그 다음은 어디 가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상계 정리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1기 예정신고서를 가라.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원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자, 요거 선택하시고 여러분 상단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이 다 열리면 우리 저장한 데이터 불러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누구 확인하셔라. 여기 과세표준 매출세액의 합계 금액인 금액. 그러면 저희 부가세 예수금의 금액은 얼마가 있고요. 1,485만 8천 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의 금액. 자,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 쪽에 차감계 금액은 얼마가 있다? 673만 5천 원이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차가감 납부할세. 자, 그런데 양수이다, 음수이다? 양수. 그러면 납부이다, 환급이다? 납부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납부. 그래서 812만 3천 원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양식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위에 보시면 매출세, 매입세, 차감세 나와요. 요거 가지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가율 얘기 제가 언젠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요하다고.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에 우리가 상용화 프로그램을 쓰면 부가율도 모두 다 확인이 됩니다. 이건 부가세 수업할 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려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거 다 메모했으니까 3월 30일자 폐계 처리하러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가시죠. 자, 상단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주시고 날짜는 3월입니다. 그럼 3월 31일을 입력. 자, 차변 선택해 주시고요. 부가세 예수금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얼마이다. 1,485만 8천 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대변을 선택하시고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금액은 673만 5천 원.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우리 여러분 납부하는 세금은 미지급 세금 넣어달라고 했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 넣어주시고요. 반드시 세무서 넣어달라고 했어요. 서대문 세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서대문이 뭐 이렇게 많아요? 서대문 세무서 맨 끝자락에 있었네요. 그리고 내야 되는 세금은 하단에 8123 뜨고요. 메모한 금액이랑 똑같죠. 그래서 812만 3천 원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24점짜리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절대 7번 틀리고 나오지 마세요. 1번도 틀리지 마시고 너무 아깝잖아요. 거기가 배점이 4점, 4점, 8점짜리잖아요. 다른 데보다 1점이 더 높으니까. 그런데 나오는 문제 패턴이 똑같은 건 안 틀리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쪽은 마무리가 됐습니다.